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1년 이상 듀오링고와 스픽앱 그리고 영어 과외로 공부를 해온 진짜 솔직한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3개월 만에 영어 마스터 같은 사실 자극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인 저의 실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달해 드리는 이야기가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 저의 생각을 기록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듀오링고와 스픽앱, 과외 등 어떠한 부분에서도 외부 요인 없이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니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처음에 어떤 앱을 써야 할지 사실 고민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많은 영어 학습 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한 기준으로 시작했습니다. 리뷰가 좋고 많은 사용자들이 있는 듀오링고와 스픽을 선택을 했고, 특히 듀오링고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가 사실 제일 망설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뭘 해야 할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할 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듀오링고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이 같고요. 언제 어디서든 5분이라도 틈만 나면 공부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 난이도가 또 급하게 올라가지 않아서 좀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듀오링고 특별한 점은 예전에 배웠던 단어나 문장을 다시 가져가서 복습을 하게 해준다는 건데, 마치 내가 공부한 걸 다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적절한 타이밍에 복습을 좀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단어나 문장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써 더 나은 학습 패턴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 반해 스픽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 언어가 결국 소통이 목적이라면 스픽은 말하기 연습에서 듀오링고보다 확실히 장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AI 대화 기능도 정말 좋은데 근데 이 기능을 어느 정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좀 알고 있거나 짧은 문장이라도 어느 정도 숙지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사용하는 영어 패턴이나 원어민들의 깨알 같은 팁들이 좀 유용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듀오링고처럼 시간이 지나도 과거에 했던 내용들을 복습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형식적인 복습이 아니라 가끔씩 툭툭 튀어나오는 복습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배우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지 이제 끈기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 포기하기 마련이잖아요. 두 앱을 동시에 사용하다 보니 확실한 차이점을 발견한 것 같아요. 각각 앱이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서 서로 보완이 되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A 앱에서 예를 들어서 배웠던 단어나 표현이 B 앱에서 나올 때 기억이 좀 더 잘 남는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앱을 사용하니까 좀 더 지루하지도 않고 각각의 장점을 골고루 좀 취할 수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매일 이 두 앱으로 20-30분 정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지금 영어 과외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두 앱 모두 유료 구독을 하고 있는데, 스픽은 1년 사용 후에 다시 결제해서 한 250일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듀오링고도 1년 사용 후에 재구독해서 한 30일 정도 더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두 앱을 다 일반 사용자처럼 가볍게 사용하는 편이고, 앱들의 각각의 기능들을 100%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과외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싶은데, 사실 과외는 저에게 좀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제 재정 내에서 비용을 지불해서 과외를 해보는 게 처음이고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워보고자 했던 열망이 좀 더 커서 그냥 막무가내로 일단 시도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선생님과 만나서 사용한 문장은 what, sorry, I don't understand, thank you, bye. 사실 이 정도가 다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선생님께서 수업할 때는 한글을 절대 쓰면 안 된다, 100% 영어로만 대화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식은땀이 정말 많이 났었고요.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이게 말을 못하니까 완전히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어떻게든 알아들으려고 조금 용을 쓰고 시도를 해봤던 거는 사실인데,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들리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바보처럼 한 반년 정도가 지나갔는데, 그 6개월이라는 과정 속에서 이제 수업을 제가 예를 들어서 수요를 하게 되면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제 점점 수업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피하고 싶고, 어차피 또
해봤자 잘 못 알아듣고 진땀 날 거고, 뭐 그런 과정이 사실 뻔했기에 좀 쉽지 않았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선생님이 동일한 패턴이나 문장 등을 조금씩은 알아들을 수 있었고, 근데 그게 전부였죠. 처음 영어 선생님과 대화할 때 5% 정도만 알아들었다면 지금은 한 70에서 80%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고, 뭐 100% 이해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선생님이 알아듣기 쉽게 문장이나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또 맞습니다. 제일 처음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2년만 공부를 하면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들과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소한 5년은 해야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짧게 잡아서 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간단한 거는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불편함 없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사실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과외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가끔 든 적이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영어 대답이 입에서 툭 나올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저도 사실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이게 무의식 중에 계속 되뇌이고 배웠던 내용들이 저도 모르게 이제 입에서 나온 건데, 이런 게 운동을 반복하는 것처럼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힘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한 번씩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과 수업이 끝난 뒤에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았는데, 이러한 생각들도 가끔씩 들더라고요. 아주 가끔씩. 이러한 생각이 난다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접했던 영어가 공포의 대상이었었는데 지금은 영어가 아주 조금은, 많이 말고요, 아주 조금은 좀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언어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도, 실력도, 또 학습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 모자라면 모자랐지 뛰어난 사람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면 포기라도 하지 말자, 뭐 이런 마음을 사실 계속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들보다는 조금 느리더라도,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냥 제 페이스대로 그냥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믿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스픽 앱과 듀오링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민트나 캠블리 같은 앱들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게 누군가 대화를 하기 위한 거니까 대화의 기회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이 아닌 이상 한국 사람이니까 모르는 건 아주 당연한 거고, 모르는 부분은 차차 알아가면 된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한 걸음씩 계속 하다 보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시도하셨다가 잠시 쉬다가 또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영어 학습 패턴이나 혹은 공부 방법이나 혹은 그 과정에서 겪는 뭐 어려움이라든지 그 경험담을 조금씩 공유해 주셨으면 저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영어 공부를 할 거고요. 포기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는 또 여러 우여곡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